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계정 전략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증시 상황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일단 방송 이외에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시황과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오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나오니까 여기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샵 3989 문자 칼리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URL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먼저 주요 이슈부터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한다. 이 얘기 발표가 나온 직후에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어제자 일단 프리마켓 시간대에 이제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었던 움직임이었었는데 단기적인 충격으로 일단은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세계 성장률 자체가 낙폭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 올해 한국 성장률 자체도 3%대에서 2.5% 하향, 이 부분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주시하는 가운데 0.43% 하락을 보여줬고요. 엔 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29엔을 육박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20년 내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지금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를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돌연변이에 강한 백신 재설계 성공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 이제 시장에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백신, 뭐 지금 부스터샷 계속적으로 다들 3차까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맞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돌파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된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백신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모더나의 주가라든지 이쪽 부분에 바이오엔테크라든지 이러한 주가의 이제 흐름에는 상승 탄력을 크게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주간 지표 발표 현황인데요. 네, 방송 전 한 주 동안 주요 지표들 지금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발표된 물가 지표들과 이번 주 발표된 지금 부동산 관련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1.2%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10.6%를 크게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지난달 발표치와 비교를 해봐도 일단 0.9%가 더 상승한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과거까지만 해도 소매 판매 지표가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비해서 좀 다소 버텨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일단 지금 소매 판매 지표마저 지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에 그쳤습니다. 일단 예상치인 0.6%를 하회한 것도 모자라 일단 전월 발표치인 0.8%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일단 슬슬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일단 지금 민간 소비 시장에도 닥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지표였습니다. 일단 이런 지표 발표로 인해서 전주 마지막에는 3대 지수가 지금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소비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국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물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알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각각 CPI, PPI지만 일단 소매 판매 지표가 버텨주면 그래도 증시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소매 판매 지표마저 저조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꺾이는 모습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원유 재고량은 지난주에 이제 또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비축유 방출에 따른 영향으로 일단은 당연히 예상치를 한참 상회한 지금 38만 배럴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였던 86만 배럴을 한참 상회한 수치고
더불어 전주 기록했었던 242만 배럴마저도 한참 상회한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유 재고량 지금 폭발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량이 많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재고가 많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의 급락이나 하락 자체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강하게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 때문에 다시금 100달러 선에 안착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되냐면 다음 FOMC 회의,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지금 제가 예상했었던 거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가량의 지금 상승을 지금 바라봤었는데 이 원유의 지금 가격 상승과 지금 고점 레벨을 계속적으로 100달러대 유지하고 있는 이 레벨 수치가 상승 탄력을 조금 제한을 억누르고 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다음 FOMC 회의 결과 때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유 가격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증시와 맞춰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지표도 한번 짚어볼 텐데 고용 상황도 지금 현재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5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17만 1천 건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업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실업하는 한 사람들이 받는 어떻게 보면 수당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좋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용 상황 자체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그래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7만 건으로 예상치를 다소 하회한 모습이 조금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연준이 금리 및 지금 긴축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일단은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고용 지표니까 이 두 가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연준이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지표니까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번 주부터 일단 발표되는 지금 부동산 부동산 지금 상황도 일단은 말씀드릴 텐데 일단 건축 승인 건수는 일단 187만 건으로 지금 시장 예상치인 예상치를 지금 5만 건 지금 상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주택 착공 건수도 179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역시나 5만 건 가량 상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두 지표는 특히나 지금 현재 전월과 비교하더라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건축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미국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지금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특히 건축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에서 4년을 보고 건축을 진행을 하겠죠. 만약에 신규로 지었는데 지금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지금 분양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일단 좀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건축 승인 건수랑 지금 착공 건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기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영향력이 강하냐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사실상 지표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이제 중국의 봉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지금 현재 위드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FMC 그리고 금리 인상 이렇게 좀 더 강력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 향후 3개월에서 분기별 아니면 6개월 1년 내에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힘 자체가 지금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 수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지표에 대한 내용 해석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10점 만점을 준다라고 하면 약 5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당연히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이 부분에 오늘 좀 방송에서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발표된 상황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2.63으로 지금 63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9.5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둘 다 이제 조금 다른 움직임이고 왜 이러한 지금 결과가 나왔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저것 지금 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다음에 다시금 좀 언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0.1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해줬고요. 일단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2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입니다. 일단은 델타 항공,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예전부터 이제 가장 좋게 보는 지금 현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일단 코로나 충격에 지금 가져갔었을 때 그 코로나 충격을 아직 회복 못했던 주가 중에 하나고, 현재 이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유가 하락에 따른 반사 수혜라든지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일단은 EPS가 지금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요. 향후 주가 이따가 지금 PPT 준비했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드베스 앤 비욘드 BBBY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일단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0.9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헬스케어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5.49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TSMC 반도체 기업이죠. 일단 EPS 역시 1.3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너무 많죠. 일단은 좀 많은데 천천히 읽으면서 갈게요. 일단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0.88달러로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모건 스탠리. 왜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으로 지금 봤을 때 스타트 자체를 금융주 위주로 먼저 대형 금융주 위주부터 시작을 해줬고 이제는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EPS 2.06달러로 예상치 상회. 골드만삭스도 10.76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2.02달러로 시장 예상치 상회를 해줬고요. 뱅코프 같은 경우도 EPS 0.99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 0.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줬고요. 찰스 수압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 0.77달러로 지금 예상치를 하회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좀 너무 많은데 발표된 기업들이 많은데 이따가 이제 향후 여기서 이제 주목할 기업들만 일단 좀 뽑아서 다시 게임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지금 EPS 2.67달러로 예상치 상회해줬고요. 네, 로레알 같은 경우도 지금 총 매출 97억 달러 예상치 하회해준 모습이고 일단 여기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했죠. 넷플릭스. 이것도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3.53달러로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총 매출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특히나 시간외에서 지금 제가 아까 체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25%까지 이제 봤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 중에 하나는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지금 왜냐면 과거부터 일단 언급드렸던 선점 효과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 자체를 계속적으로 독점을 하면서 이 OTT 시장에 독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회원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모았죠. 구독자, 회원들을 계속적으로 모아주면서 정기 구독 회원들을 모아주면서 이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수익 그리고 매출의 상승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서 사실상 빵주라고 해서 5대장 주로 지금 가져갔었던 게 이제 넷플릭스였는데 당연히 이미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그동안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포화를 가져갔고
지금 이미 선점 효과에서 이제 나머지 OTT 시장에 이제 침투한 뭐 디즈니 플러스나 그 외에 이제 시장들에서 일단은 이러한 구독자들을 계속적으로 뺏기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당 순이익이 중요한 실적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전망이나 향후 수익률이 어떨까에 대한 부분 중으로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는 향후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뺏기면서 결국에는 낙폭을 계속 키워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크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는 주당 순이익을 잘 내주면서 일단 주주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 주식을 보유할 이유를 우리가 일단은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는 향후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향후 이 주식의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주식을 보유할 이유를 만들어줄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게 인식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의 급락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다음 기업들도 간단하게만 지금 일단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키트 마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표적인 방산주죠. 최근에 당연히 수혜를 보면서 주당 순이익이 6.44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이었고요. 일단 IBM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 1.4달러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 헬스브로 같은 경우도 0.57달러로 시장 예상치는 얘는 하회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지금 최근에 발표됐었던 일단은 시장, 일단 한 주간 지금 발표됐었던 기업들 봤었는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융주 발표랑 지금 뭐 넷플릭스 지금 현재 오늘 어제자 그러니까 발표됐었죠. 새벽 시간 오늘 새벽 시간대 이제 발표를 됐었는데, 자, 이러한 지금 현재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아직 남아있는, 그리고 이제 대장주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 어제 반등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도 지금 오전부터 해서 7시부터 개장부터 일단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금리 인상인데 왜 금융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가? 일단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단은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사업 범주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JP모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런 대응 은행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대 마진의 이익보다 투자 및 자문 사업에서의 수익 비중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은 그렇죠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에 따른 차익으로 해서 수익으로 보는 구조잖아요.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는 게. 예금이랑 대출에 따른 그 비율에 따른 마진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이러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형 지금 IB라고 하죠. 인베스팅 뱅크 이러한 투자 은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증시 하락,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공급망 쇼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봤을 때 금융주,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봤을 때는 금융주를 챙겨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지역이나 지방 은행들을 좀 찾아보고 오히려 여기랑 더불어서 좀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노란톡방 오시면 다시금 언급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이제 전환점이 이제 좀 발생을 했는데, 일단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제일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일단 나토 가입 방지였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일단은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이제 점점점 확장해 나갈 것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너무 잘 버텨줬었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틈을 타서 뭐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현재 더 궁지로 몰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 일단 확전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확전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일단 뭐 경제 제재 여파랑 지금 그리고 보급 능력 부족 때문에 일단은 전쟁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틈을 타서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지금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지금 방송 이후에 오늘 이후부터 이제 나올 지표들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일단 먼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연이어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은 미국 3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 26일에는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앞에서 건축 승인 건수랑 그리고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동시에 이제 민간에서 생각하는 향후 경기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간접 지표로도 활용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집을 산다는 거는 일단 정말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가장.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내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당장에 큰 돈을 들여서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21일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 제조업의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지표로 일단 미국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음 주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주간 발표되는 원유 재고량과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0일과 21일 날 발표가 되는데 미국 3월 내구재 수주 및 지금 10일 소비자 신뢰지수가 26일에 발표되는 점도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난주가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일단 본격적인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4월 20일 그래서 오늘 새벽 넘어가는 시간대에서 일단 좀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최근에 뭐 트위터 이슈라든지 그동안 계속 이슈를 몰고 가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참고해 줄 만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제 좀 유가 낙폭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증시의 반등, 넷플릭스가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는 선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스닥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대장주들 중에서도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저는 든다라고 생각해요. 영향력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오늘 가장 큰 추세의 반전 그리고 상승 탄력의 유지 이런 부분들로 증시의 흐름 그리고 이제 미증시의 상승 흐름으로 지금 만약에 탄력을 이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날 중에 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프록터 앤 캠블이랑 ASML도 오늘 같이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에버드 레버리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또 주목하고 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지금 어떤 기업이냐면 잘 모르실 텐데 헬스케어 일단은 섹터에 이제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일단은 개발을 좀 잘 했죠. 일단은 혈당량 측정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도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혈당 측정이라는 게 꼭 병원을 가면서 매일매일 가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이제 우리가 자가 키트 하듯이 자가적으로 이제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서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혈당 체크를 하는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그거마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으로 다가왔었는데 최근에 이 에버 레버리티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패치를 붙여요. 팔에 패치를 붙이는데 이게 약 2주 동안 실시간으로 내 스마트폰에서 혈당량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피를 뽑으면서 이렇게 좀 아프게 이런 피를 보면서 측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연결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내 혈당량 변화를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개발 아이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가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아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이미 델타 항공이 앞에서도 보여줬었고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항공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오늘자 발표 유나이티드 항공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네슬레 그리고 다나워, 넥스트에라 에너지도 지금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필립 모리스, AT&T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또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제가 이제 한번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고요. 스냅 자체도 한번 언급은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4월 21일 오늘 발표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라이즌 내일입니다. 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슐럼버그가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내일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 지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제 예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호실적 그리고 이제 낙폭을 크게 키워갈 만한 기업들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과 내일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증시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목할 만한 또 실적 발표, 일단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코카콜라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25일 날 그리고 이제 26일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26일은 알파벳, 구글이요. 구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특히나 만약에 이번 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상승과 하락의 좀 반복이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발표 때에서 보신다고 하면 강한 하락장 속에서도 구글의 호실적으로 증시 자체를 그냥 끌어올렸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만큼 구글의 실적 발표는 당연히 미국의 대장주로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글 발표 하나만으로도 추세 자체를 반전 그리고 상승 탄력에 더 추가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자랑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제 레이션 테크놀로지 발표가 26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암젠, 제너럴 일렉트릭, 처부가 26일 날 그리고 3M과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또 26일 날 발표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랑 UBS 그룹도 26일 그리고 이제 치폴레, 엠페이지 에너지, 코스타 그룹 같은 경우도 26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리한 거는 다음 방송 전까지 화요일까지 일단 발표할 기업들만 지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방송 때도 추가적으로 이제 남은 기업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요소가 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개별주들이 이제 충격을 준다라고 해도 탄탄한 대장 기업들의 발표가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증시에는 계속적인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일단은 이 다음 실적 발표 기업들의 지금 IB 평가에 따른 내용 자체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부터 시작된 22년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다수의 투자 전문가들이 일단 최근 연준의 긴축 정책과 더불어서 일단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흑토지대의 일단 파종 불가 상황과 그리고 이제 미국 프레리 지역의 이제 가뭄 예상,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pampas 지역의 이제 이상 기후로 일단 농축산물 가격도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개별 기업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럴 때일수록 지금 현재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좀 더불어서 월가 전문가들의 이제 투자 등급의 이제 변동 상황을 확인을 하고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 주식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일단은 대형 이 IB 인베스팅 뱅크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모건 스탠리 이러한 은행들의 일단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투자 등급의 뭐 상향, 하향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 일단 좀 거시적으로는 2008년 이후에 지금 현재 꾸준히 이어오던 양적 완화의 시대가 가고 양적 긴축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과거 리먼 사태 이후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각각의 양적 완화 정책을 폈고 일단 이에 시장에 엄청난 달러가 유입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 2008년을 겪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양적 완화 시기에 이제 당시의 경험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상 초유의 양적 긴축이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망 자체도 이제 천차만별로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좀 합이 안 맞는 상황도 거의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단은 뭐 장기 침체를 바라보고 견해를 담는 보고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는 일단 미국 주식 아무거나 좀 주워 담아도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과 좀 다르게 어떤 걸 사더라도 좀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오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일단 좀 접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좀 어느 정도 개별 장세가 오면서 일단 투자 기업의 선정이 굉장히 투자 기업 선정의 좀 중요성이 좀 두드러진 시기가 온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다양한 정보를 좀 종합해서 좀 판단하는 능력이 좀 중요시 되는데,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부터 일단은 개개별 기업들에 대한 대형 투자은행들의 평가 등급 목표, 등급 자체랑 그리고 이제 뭐 목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향이나 뭐 하향, 중립, 뭐 이런 입장들을 좀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단 기업들 한번 지금 어떻게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지금 2.63달러로 지금 예상치인 2.69보다 이제 약간 하회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일단 뭐 총 매출 역시 지금 예상치 308억 달러보다도 지금 조금 낮은 수치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84달러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매수 의견을 유지는 했는데 목표가는 하향 의견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의견을 가져갔었고요. 지금 일단은 목표가를 지금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가 165달러에서 170달러. 그리고 이제 캐나다 로열뱅크 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률 상향 의견으로 지금 목표가를 175달러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 그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130달러 선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표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 지금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서 생각하는 목표가 원래는 기존에 뭐 169달러였었는데 이거보다 하향을 보여줬다고 해서 현재 130달러보다는 그래도 상승 탄력 20달러에 대한 상승 탄력이 남아 있죠. 그래서 목표가는 하향이지만 매수 의견은 유지.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와 더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과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투자은행들 이게 이제 IB예요. IB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인베스팅 뱅크 투자은행들인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의 수익 증가보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이제 뭐 투자 손실금의 악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러한 지금 투자 의견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은 먼저 지금 현재 주가가 약 $700다라고 생각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뭐 EPS라든지 매출 같은 경우는 EPS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왔고 총 매출은 약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와준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뭐 시치그룹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지금 하향을 하면서 지금 $700였는데 기존에 $1,035대까지 상승을 가져갈 것이다. 목표를 거기까지 보고 있는데 낮췄죠. 목표가를 하향을 해줬고 제프리 그룹은 목표가를 $873로 지금 시티그룹보다 더 낮춘 상황이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은 유지하지만 목표가는 하향해서 $950에서 $905로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비중을 확대를 하는 반면에도 목표가는 하향. $966에서부터 $932. 이렇게 지금 블랙록에 대한 의견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블랙록 같은 경우는 미국 대표 자산운용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그만큼 자산운용사인데 영향을 그렇게 크게 끼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네 관련 ETF, ETN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대표 자산운용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네 역시도 경기 위축 우려로 인해서 하방형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이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일단 경기 위축 우려가 기업의 이제 큰 악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전망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일단은 좀 건너뛰고 델타 에어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의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상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일단은 EPS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총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 항공주들 그 코로나 때 이제 충격을 지금 가져갔었던 지금 차트 흐름에서 일단 좀 같이 얘는 좀 설명하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미국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쇼크를 가져갔었던 상황과 지금 조금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전치의 레벨을 지금 웬만한 기업들 자체는 더 돌파를 해주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양적 긴축에 따른 내용과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양적 완화에 따른 내용으로 봤을 때 시장의 자본이 많이 풀리면서 거의 웬만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일단은 이전의 레벨 낙폭을 주고 나서 거의 다 V자 반등 그 이상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 델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되려 이전 수준의 지금 레벨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횡보 자리 값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제가 그려놨던 이 마디값 이 가격대 부근 $50에서 $60 이 사이대의 움직임이 그렇죠. 여기 자리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한 매물대고 평단가인데 이 자리값까지 지금 소화를 못 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나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전치에 따른 지금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전치보다도 지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보겠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 종식에 따른 내용과 이런 부분들로 반사 수혜를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항공노선의 개편 그리고 오일 가격의 하락을 저는 조금 더 예측을 하고 있는 편인데 오일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가장 큰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상에 따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43잖아요.
얘는 좀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봤을 때는 74달러대까지 추가 상승에 따른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저는 74달러대까지는 추가 상승에 따른 내용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57달러에서 69달러대까지 지금 보고 있고, 버클레이즈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지금 조정을 해서 지금 목표가 상향을 42달러에서 60달러대까지도 올렸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를 60에서부터 65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황. 그래서 이 IB들의 의견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이랑 지금 현재 리오프닝 관련 지금 대장으로도 꼽힐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 관련 뭐 카지노, 뭐 호텔, 뭐 여러 가지 리오프닝으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행.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다시금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보복 소비, 이제 보복 소비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금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자체는 이제 좀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현재 확진자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와주고 있는 단어 자체가 보복 회식이라는 단어까지도 나와주고 있죠. 다시금 회식이 인원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그러면 이 단계가 다음 거친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동안 남아있었던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노선이 지금 개편되고 직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편된다라고 하면 반사수혜로 가장 크게 대장으로 꼽힐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종목, 장기 보유, 중장기 흐름 다 좋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델타 에어라인 티커명은 DA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일단은 적자였지만 실적 발표 당시 CEO가 일단은 국내선 이용객 증가 전망을 또 발표를 했었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리오프닝 섹터가 지금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을 지금 뒤따르는 형태라고 해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최근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도 좋고요. 일단 중장기도 계속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은 BBBY 대표적인 민주식 중에 하나죠. 배드베스 비욘드인데 일단은 얘 역시 지금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일단은 좋지는 않게 나왔고요. 일단은 총 매출을 일단은 똑같이 일단 예상치와 이제 똑같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EPS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과 매출 자체도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때문에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20달러에서 10달러로 굉장히 크게 이제 하향 조정을 해준 모습이죠. 골드만삭스는 지금 매도 의견 유지, 그래서 목표가 하향 14달러에서 7달러. 모건 스탠리도 지금 현재 8달러에서 7달러대로, 그래서 10달러에서 7달러대로 지금 하향을 가져가는 이러한 기업도 있다. 현재보다도 지금 낙폭을 가져갈 수 있다. 지금 현재 17달러인데 지금 다 지금 10달러, 7달러, 7달러.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전부터 지금 체크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체크를 해줬고 그래서 사실상 얘네가 지금 뭐 30달러, 27달러 이렇게 가져갔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체크를 하면서 먼저 20달러였고 그거 자리값을 깨니까 10달러대까지도 계속적으로 하향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이 BBBY 같은 경우는 미국 소매 체인 기업인데 대표적인 민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침대 시트 관련 물품이나 뭐 목욕용품과 뭐 주방 직물 등 좀 생활용품을 좀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런 민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단 IB 투자 의견보다도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세나 이런 매도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표적인 민주식 게임스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일단 민주식들이 있어요. 차례대로 민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뭐 월요일 날에 일단은 강하게 이제 상승 탄력을 가져주고 미국은 이제 뭐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뭐 탄력 받으면 뭐 70%, 뭐 100%대 이상까지도 단기 급등을 하루 만에 보여주죠. 그래서 먼저 뭐 게임스탑이 먼저 보여줬으면 다음 날은 뭐 BBBY 뭐 여기 와서 뭐 블랙베리나 뭐 나머지 움직임들이 좀 예상되면서 사람들이 일단 개인 투자 심리가 그렇게 움직여요.
이전이라 한번 여러분들이 과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재밌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밈주식들은 한번 좀 매일매일은 아니고, 그쵸. 뭐, 한 달, 뭐, 2달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갑작스럽게 뭐 몇 달, 6개월, 1년에 거쳐서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는 얘 주면 다음날은 얘, 아니면 얘 지금 반사수혜로 같이 오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같이 묶어서 밈주식들은 한번 통영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순이익 자체도 예상치 5.38달러보다 높게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총 매출 역시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와주면서 일단은 계속적인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현재 주가가 535달러로 일단은 올해 2월 24일 기준으로 봤으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때 당시부터 2월 24일 이 저점서부터 보시면 2월 말, 3월 초 뭐가 있었나요? 일단 전쟁이 발발을 했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졌었던 상황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5달러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564달러에서부터 지금 현재 596달러로 상향 유지를 했고요.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해주면서 목표가를 482달러에서 현재 지금 53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549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되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 상황 지금 577달러대까지. 캐나다 로열뱅크는 시장 수익률 상해 의견으로 목표가를 563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헬스케어 대장 종목이고 올해 이제 CS2022로 봤었을 때 헬스케어가 굉장히 크게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혁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휩쓸었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이전에도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헬스케어들을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나, 일단 대장 종목부터 이렇게 잘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쪽 관련 기업들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실적인 발표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주가 흐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그동안 지금 현재 오른 것에 대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자체가 일단은 횡보 자리가 가격 조정, 기간값 조정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조정 구간 돌파 시에 당연히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요. 일단 IB들의 지금 투자 의견도 다 지금 비중 확대, 지금 상향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는 주목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지금 더 준비한 게 좀 많은데 거의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SMC. 일단은 좀 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죠. 일단은 일단 주당 순이익이 일단은 예상치를 좀 상회해준 모습이지만 지금 최근 변동 기록은 없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금 정리할 테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